거의 영화의 한 장면 혹은 광고를 보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주요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2일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일론의 모습입니다. 일론의 중국 방문에 힘입어 각종 굵직한 뉴스와 루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도 정리하고 전기차 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던 일들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방문 첫째 날인 어제 만난 주요 정계 인사는 중국의 외교, 상무, 산업부 장관들입니다. 거기에 더해 저녁 식사는 주요 재계 인사인 CATL 회장 정 위칭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나온 대부분의 대화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상태이지만 친강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화는 일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확인된 발언은 일론이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결합된 쌍둥이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확장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산업부 장관을 만난 뒤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두 사람은 전기차와 연결된 차량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식 성명과 함께 훨씬 더 날 것의 루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론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리모델링된 모델 3,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이랜드이죠. 이 모델의 시제품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관련 정보가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규 프로젝트 하이랜드 모델 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고 스포티한 느낌이 난다라고 합니다. 만약 블룸버그에서 전한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일론은 이번 주 목요일 시제품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프로젝트 하이랜드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젝트 하이랜드의 공식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다음 루머 역시 아주 흥미로운 루머입니다. 이 루머에 따르면 일론은 이번 주 금요일 상하이시의 당서기인 천지닝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기가 상하이의 생산 능력 확장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루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가 상하이 생산 능력 확장을 넘어서 중국에서 두 번째 기가 팩토리가 주하이에서 건설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가 상하이와 주하이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방문 첫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던 CATL CEO와 관련된 루머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테슬라와 CATL이 미국에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루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고 성명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아닌 기타 내용들은 모두 다 루머이지만 이 루머 하나하나가 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혹은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된 루머는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으로 봤을 때 결국은 현실화될 내용들입니다. 뉴스가 지금 터지느냐 아니면 미래에 터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루머에서 FSD 중국 확대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FSD 확대 소식이 지금 터지느냐 미래에 터지느냐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부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부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자동차의 전기화가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이 나아졌을 때 많은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져 있을 전기차 산업, 더 크게는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제조 우위와 소프트웨어 우위를 통해서 이 시장의 절대적인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역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 기술과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의 격차를 이해하고 필연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완성하게 될 FSD가 가져올 부가가치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FSD가 완성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현실 AI가 완성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로 학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5가지 내용을 시간의 문제가 아닌 여부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앞서 5가지 내용을 누가 말을 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론이 도출되는 데 사용된 원자료, 데이터가 적합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의 방법론이 합리적이었는지 평가를 한 뒤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와 산업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5억 달러에 달하는 1기가와트시 에너지 저장 장치 계약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테슬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아리조나에서 스트레타라고 불리는 유틸리티 회사와 20년간 에너지 저장 장치 계약을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20년간 유료화 계약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1기가와트시이고 스트레타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내용을 다루는 미디어인 일렉트렉에서 스트레이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한 결과 테슬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는 매분기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뉴스는 앞서 살펴본 테슬라 장기 투자 포인트의 4번째 이유를 지지해주는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로드스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과 유럽 몇몇 국가에서 로드스터를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드스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예약 보증금으로 약 47,00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로드스터의 실질적인 생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과 높은 예약 보증금을 생각하면 로드스터를 생산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루시드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고 이 소식이 밝혀지자 장외 시장에서 루시드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상증자 혹은 부족한 현금을 수혈받는 상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번 2월 루시드의 재무제표를 간략히 살펴보며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실제 현금 보유량을 보게 되면은 지난 분기 4.4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매 분기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적자의 마진 비율, 매출 비율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과연 그게 언제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4빌리언으로 이제 딱 1년간 버틸 수 있는 수치다라고 밝혔는데 그 1년 안에 흑자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혈을 받거나 아니면은 수혈을 못 받으면 부도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닝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3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수요를 통해서 루시드는 3분기를 더 생존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2024년도 1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2024년 4분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전기차를 판매해서 손실이 아닌 이익을 보게 되면은 회사가 앞으로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수많은 전기차 회사 중에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